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차트입니다. 2026년 3월 넷째 주 글로벌 증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쟁과 금리, 그리고 AI 기술 변화까지 동시에 충돌한 굉장히 복잡한 장세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단순한 상승과 하락을 넘어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 증시 흐름을 정리하면서 특히 터보컨트 이슈와 수급 변화까지 포함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위험은 커졌는데 시장은 버티고 있다. 그런데 그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였습니다.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큰 축인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기술주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흐름이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AI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이 발표한 터보컨트 기술입니다. 이 터보컨트는 쉽게 말하면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AI 산업은 GPU와 HBM 메모리를 많이 쓰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보컨트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지금 AI 시장 내부에서도 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I는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관과 ETF 자금입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대형 기술주로 자금 쏠림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후반부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핵심 종목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 변화입니다. 그동안 계속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매수에서 관망 그리고 일부 매도 전환 신호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지수 방향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이 흐름이 더 뚜렷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인은 저가 매수, 기관은 제한적 대응.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스마트 머니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개인만 뒤늦게 따라붙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중요한 변수입니다.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추가 매수보다 이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한국 시장은 반도체가 버티고 있지만 수급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차가운 심장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근히 준비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202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글로벌 증시 핵심 일정과 투자 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용지표, 제조업 지표, 글로벌 정상 외교, 그리고 신규 상장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한 주입니다. 먼저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서머타임이 시행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이벤트 같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증시 개장 시간이 바뀌면서 한국 증시와의 시차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타나 글로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컴인 스페이스가 국내 최초 민간 초분광 위성 세종 3호를 발사합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통해 발사되는 초소형 위성인데 저궤도에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우주항공 테마 자극 가능성이 있는 핵심 트리거입니다. 관련해서는 한컴 계열, 위성항공 관련주,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주인 한컴인 스페이스 모회사인 한컴이드, AP 위성 컨택, 세트랙아이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투자 전략은 단기 뉴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초가 갭 상승 이후 눌림목 공략 전략이 유효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 관련 발언이 나올 경우 지역개발, 관광,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삼성화재 정기검사에 들어갑니다.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이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 보험주 흐름 체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BOJ 회의 요약본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표 확인 전까지는 관망, 지표 이후 방향성 추종입니다. 특히 제조업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반도체, 산업재,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리센스 메디컬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정밀냉각 치료 및 약물 전달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초반 거래량 터지는 구간만 단타 대응입니다. 그리고 ICPI 위크 산업융합 박람회가 4월 3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물류, 콜드체인, ESG, 바이오, 화장품, 포장, 공정기술까지 전 산업을 아우르는 이벤트입니다. 관련해서는 물류주, 콜드체인 관련주,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장비주, 화장품 OEM 기업들까지 전방위 테마 순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글로벌 매크로 핵심입니다. 미국 졸츠 구인 보고서,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 CPI, 영국 GDP, 중국 PMI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 방향성 확인하는 날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PMI가 50 이상으로 강하게 나오면 경기 민감주, 반도체, 철강, 화학 PMI가 약하면 방어주, 배당주, 헬스케어. 이렇게 양방향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ADP 고용, 소매 판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건 그냥 중요 수준이 아니라 이번 주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원, 방산, 인프라 협력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건설, 철강, 방산, 에너지 관련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는 이번 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세계는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건 유통소비주 단기 모멘텀입니다. 또한 다수 기업들의 제공시 기한이 몰려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범양건영, 동원산업, 두산마켓, 포스코홀딩스 등 개별 종목 이슈 변동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표와 이벤트 동시 반영 장세로 테마 순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니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외교와 소비에 집중하세요.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은 K방산 수출이나 자원 외교 관련 소식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유통가에서는 신세계의 쇼핑 대목을 앞두고 소비재 종목들의 반등을 노려볼 만합니다. 관련주로는 한국항공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마트, 신세계 등이 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인벤테라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나노의약품 기반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 초반 거래대금 기준 단타 대응 종목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방한합니다. 그리고 르노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과 한국 전기차 배터리 협력 이슈입니다.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소재주, 전기차 부품주 이쪽 강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으로 성장주가 조정이 나오고 CPI가 낮으면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전략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인벤테라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 방한과 르노와 LG엔솔의 회동 소식은 2차 전지 및 원전 섹터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수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할 기회입니다.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원전 관련주 에너토크,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지수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포함 주요 글로벌 증시가 성금요일 구드 프라이디로 휴장입니다. 즉 데이터는 나오지만 시장 반영은 다음 주로 이연됩니다. 투자 전략 금요일은 주요국 증시가 쉽니다. 한국 증시는 홀로 열리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가 향후 금리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며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번 주는 위성 발사로 시작해 정상회담과 대형 공모주 상장까지 정말 재료가 풍성합니다. 지수는 박스권일지 몰라도 개별 종목 장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꺾이는 순간 시장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터보컨트 이후 변화입니다. 메모리 수요 둔화 기대가 실제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AI 수요가 더 커지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유가입니다. 중동 리스크에서 시작해서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시 금리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입니다. 현재 시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승 지속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AI가 계속 강하고 수급이 유지된다면 이 경우 반도체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유가 상승,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외국인 매도 확대, 그리고 AI 내부 균열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조정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지금은 늦게 올라타는 구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비중 조절입니다. 핵심은 유지하되 과도한 집중은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급 따라가기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구간에서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외국인이 다시 사는 구간에서는 그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 변화가 시작된 신호가 나온 한 주입니다. AI 내부 변화와 터보컨트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 금리 기대 약화, 중동 리스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살아남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차트였습니다.